저희가 오늘 1월 18일 예. 목요일에 촬영을 하고 있어요. 근데 1월 18일 이제 새벽에 그렇죠. 삼성전자가 갤럭시 언팩했죠. S24를 공개를 했습니다. 근데 여기에 가장 이제 관심이 모였던 게 역시 온 디바이스 AI. 그러니까 이 스마트폰 자체로 통역, 예. 통화를 하는데 그걸 실시간으로 통역을 해주고 뭐 여러 가지 기술들이 지금 공개가 됐습니다. 혹시 좀 어떻게 보셨어요? 근데 이제 그냥 AI를 놓고 볼 거냐, 제품을 놓고 볼 거냐의 문제인데 네. 그냥 인공지능만 놓고 보면 이거 다 있었던 기술이죠, 사실. 있었던 기술이라고요? 기존에도 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프로그램이나 어떤 제품을 볼 때 이걸 생각해야 돼요. 네. 여기서 AI가 하는 일은 정확하게 뭘까요? AI가 폰 안에 요정처럼 돌아다니다가 통화라는 걸 캐치하면 네. 번역을 해주는 건가요? 아니죠. 프로그램 입장에서 AI는 이런 식으로 돌아간 거야. 음성이 들어오면 글자를 내놓는 프로그램이 하나 붙은 것 뿐이죠. 네. 맞잖아요. 네. 안녕하세요라고 하면 음성이 들어가서 번역된 글자가 나오는 거죠. 음성이 들어가서 글자가 나왔다 이것뿐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런 일을 하는 인공지능은 17년에도 있었어요, 사실은. 아, 그래요? 그럼 있었죠. 번역기잖아요. 구글 번역 오래됐잖아요. 당연히 네. 있었죠. 예. 그리고 음성에서 글자 뽑아내는 거 STT라고 하는데 STT 있었어요, 역시. 네. 왜냐하면 OK 구글 막 이런 거 하면은 글자로 다 적잖아요. 네. 있는 기술이었죠. 그 시리나 이런 거 보면 그렇죠. 알아듣죠. 시리야 어쩌고 하면 밑에 글자 막 뜨죠. 네. 내가 뭐라고 말했는지. 네네네. 그 기술 있고 그 다음 번역 기술 있으니까 이걸 붙이면 돌아가잖아요, 실제로는. 있는 기술인 거예요, 이거는. 아, 있는 기술들 두 개를 붙인 거다. 아니, 그거를 뭐 한 번에 만들어진지는 중요하지 않은데 네네네. AI 자체가 없었냐 하면은 이런 일 하는 AI는 있었다는 거예요, 제 말은. 그러니까 실제로는 우리가 온디바이스 AI 시대라고는 얘기는 하지만 이런 일을 하는 AI들은 기존에도 여기저기 많이 있었어요. 이제 저가 보면 챗GPT 이런 게 뜨니까 이제 마케팅으로 얘기도 좀 하기 쉽고 이제 사람들의 생각이 좀 바뀌었겠죠. 예를 들면 옛날에는 잘 생각 못 했는데 챗GPT 보고 나니까 폰에서 이 정도까지만 돼도 되게 편하겠는데 이런 생각하기 시작한 거겠죠. 네네네. 근데 이미 폰에는 그런 역량은 있었거든요. 아하. 그러니까 이제 도입되는 형태라고 봐야 되겠죠. 약간 들으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서운하실 수도 있겠는데? 아니 하지만 네. 있었던 걸 뭐 없었다고 할 수 없잖아요. 이건 뭐 이게 삼성전자의 기술 뭐 폄하 이거는 네, 그런 건 아니고 아니에요. 예전만 하더라도 굳이 그게 필요 있겠어 했던 것들이지만 이제는 AI 시대를 맞춰서 시장의 수요도 올라왔고. 예, 좀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인공지능에 막 어마어마하게 투자해갖고 새로운 이런 걸 만들었다기보다는 계기를 줬다고 생각해요, 챗GPT가. 왜냐하면 제가 AI를 폰에서 구동하려면 네. AP들도 좀 그 NPU가 커져야 돼요. 네. 그 인공지능 해야 되니까 AP 커져야 되잖아요. 프로세서 자체가 예. 커져야 된다. 그럼 비싸지죠. 예. 그 비싼 거 넣는데 안 쓰면 의미가 없죠. 그러면 어디선가 스타트는 끊어야 되는 거죠. 아까 잠깐 우리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예. 갤럭시 S24 이야기할 때 잠깐 애플 이야기도 좀 예. 하긴 했습니다만 이 AI 엄청나게 치열한 경쟁에서 상대적으로 애플이 좀 잠잠해요. 저는 조금 이해는 되는데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사실 삼성전자는 저도 속을 알 길은 없지만 네. 지금 우리가 인공지능 하면 떠오르는 두 회사가 어딘가요? 엔비디아랑 마이크로소프트랑 그 소프트웨어 쪽에서 엔비디아 반도체니까 네, 마이크로소프트랑 구글이겠죠. 구글. 삼성전자는 둘이랑 사이가 좋아요, 사실은. 막 스마트폰에 오피스 막 들어가고 그랬던 거 예. 아시죠? 그렇죠. 그리고 구글이야 사실 갤럭시가 사실상 안드로이드 디폴트 폰이니까 네네. 사람들을 다 소프트웨어 만들 때 갤럭시 맞춰서 하지 구글 픽셀에 맞춰서 안 만든단 말이에요. 네. 표준폰은 사실상 갤럭시죠. 예, 그렇죠. 다행히도 삼성전자는 AI 잘하는 두 회사랑 사이가 좋은 편이죠, 여기서. 네. 근데 이제 아마 애플은 스스로 다 해야 되겠죠. 연합군이 아니라 혼자서 하니까 원래. 그러니까 아마 삼성전자는 하다가 잘 안 되면 구글 거 써도 될 거예요. 그 이미지 이렇게 그려갖고 탐색하고 그런 게 있거든요, 갤럭시에. 예. 그건 아마 구글 거를 그대로 썼을 거예요, 여긴. 왜냐하면 구글에 이미지 검색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미지 검색은 하려면요, 삼성전자 혼자 할 수 없어요, 그건.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 삼성전자가 구글 바드 그 제미나이 예. 그걸 또 이제 같이 도입했다 이런 이야기 나오고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 우리가 인터넷까지 엮어서 인공지능으로 많은 거 하려면 네.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 힘은 있어야 돼요. 음. 뭐 지금 나온 이 온디바이스 쪽에서 그런 포텐셜이 터지진 않았을 건데 네. 여기서 이제 온디바이스 넘어가고 온디바이스에서 조금 하고 서버에도 뭐 요청하고 해야 되면 점점 이제 삼성전자 쪽이 뭐 좀 괜찮은 구석은 있죠. 아하. 근데 이게 폰의 가치를 확 뒤집을 만큼 좋은 게 나올 거냐? 그거는 사실 이제 삼성전자에만 달린 게 아니고 네. 계속 이 정도 성능의 인공지능이 폰에 들어간다는 걸 보여주면서
이제 기존의 앱 개발자들 원래 그 프로그래밍만 하던 애들이 서서히 그 인공지능 들어간 앱을 만들게 유도를 해야 되는 거야. 아니, 계속 그런 노력은 해왔어요, 사실. 네네네. 어떻게 보면 애플 비전 프로 같은 것도 애플이 비전 프로 시연할 때 기계만 떨렁 보여주지 않죠. 그렇죠. 뭐 자기들이 무슨 뭐 회의실 앱 이런 거 시연하잖아요. 네네네. 그러면 사람들이 비전 프로를 회의실 시연만을 위해 써야 되나요? 음. 그리고 당연히 비전 프로에 맞춰서 누군가 컨텐츠 계속 만들어줘야 비전 프로가 팔리는 거죠. 왜냐하면 비전 프로에 그 회의실 앱밖에 없으면 그게 그냥 하이바지 무슨 그게 VR이에요. 그게 그렇잖아요. 진짜 헬멧 쓴 것 같은. 그러니까 처음에 아이폰이 잘 팔린 게 그 앱 생태계가 구축되면서 잘 팔린 네, 것처럼 그렇잖아요. 비전 프로도 마찬가지고. 이 AI 폰이란 것도 그래서 저는 제조사에서 완전 처음 보는 AI가 나올 건 딱히 기대하지는 않았어요. 그러기도 힘들고. 왜냐하면은 챗GPT도 원래 챗GPT가 영감을 불어 넣은 거기 때문에 네. 챗GPT보다는 조금 낫지만 조금 정확하진 않지만 그거를 폰에서 구동시켜야겠다. 네. 요런 아이디어에서 출발을 했겠죠. 그래서 아이디어들 쭉 냈을 거고. 그러면 이제 그런 걸 결합하면서 누군가는 삼성이 쓰고 있는 온디바이스 번역기 그대로 쓰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근데 삼성전자가 현실의 모든 걸 대응할 수 없죠. 예. 예를 들면 나는 그 공항에서 한 6, 7명이 다양한 외국어로 떠드는 거 한 방에 따겠다. 뭐 그런 거 하고 싶을 수도 있죠. 그러네. 물론 공항에서 그러면 안 되죠. 그럼 그런 거는 이제 AI를 통해서 자기들이 좀 더 학습시켜서 써볼 수도 있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중국 사람, 일본 사람, 한국 사람, 미국 사람, 뭐 러시아 사람 네. 같이 톡방에 들어와서 마음껏 떠들어라. 난 그걸 다 정리해드릴게. 막 이런 식으로. 뭐 그런 것도 할 수 있잖아요. 오. 그런 그 영감이 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근데 그게 앞에서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디바이스 차원의 하고 못하고 문제가 아니라 소프트웨어, 앱으로 붙느냐 안 붙느냐 이 차이일 수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 출발점 자체는 삼성전자가 자기들 앱과 폰에서 직접 만든 걸로 보여주겠지만 예. 그 다음에는 이제 점점 이 열린 생태계. 그러니까 이 소프트웨어를 만들고 AI 학습시키는 사람 입장에선 네네. 어떤 AI를 넣으면 내 앱이 재밌어질 거다랑 이게 빠르게 돌아갈까? 이거밖에 고민 안 되죠. 그러네요. 지금 그 GPT-S가 나왔잖아요. 예. 그러니까 예전에 iOS에 그 앱스토어가 생긴 것처럼 예. GPT도 앱스토어처럼 GPT-S가 생긴 건데 그렇죠. 그래서 그림 그려주는 애들 뭐 달리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네. 거기 다 붙고 작곡해주는 애들 다 붙고 이미지 만들어도 네, 다 그렇죠. 붙는 건데 그게 이제 그러면 스마트폰 앱 생태계처럼 막 들어오느냐. 예, 그렇게 할 수도 있죠. 예를 들면 삼성의 어떤 번역 AI 이런 거 다 공개를 해놓고 예. 요렇게 쓰면 앱이 이거 호출할 수 있습니다 할 수도 있고 삼성이 준 AI를 써서 앱을 만들어도 되고 삼성이 준 AI들로는 뭔가 부족한데 갤럭시 정도면 이게 돌아가겠다 우리 인공지능이 네. 그러면 자기 인공지능이랑 자기 앱을 합쳐서 내놓을 수도 있고 하는 거죠. 이게 되게 당연한 얘기인데 사실 스마트폰의 용도를 불어넣는 거는 이 인공지능을 떠나서 항상 프로그래머였어요. 프로그래머들, 앱 아이- 개발자들, 아이폰 처음 나왔을 때 그때 되는 거 뭐였어요? 넷스케이프잖아요. 인터넷. 브라우저. 예. 예. 지금 인터넷만 되는 스마트폰 쓰실 거예요, 지금? 안 쓰죠. 그러면 이게 앱 생태계가 네. 인공지능 앱 생태계로 훨씬 더 이제 확장이 되면 이 스마트폰이라는 디바이스의 가치가 더 올라가는 겁니까? 아니면 오히려 차별성이 없어지는 겁니까? 올라가겠죠. 원래 스마트폰도 이렇게 출발한 거예요. 아이폰 발표 때 네. 인터넷 되고 예. 통화되고 음악 들을 수 있는 기계였죠. 네. 그게 그 잡스가 정확하게 아이폰을 설명한 방식이에요. 네네네. 지금은 그것보다 기능이 많죠. 그렇죠. 뭐 게임도 하고 뭐 GPS도 하고. 근데 그런 수많은 프로그램이 나올 때 그때 영감 불어넣은 건 사실 아이폰이라는 기기의 특성과 거기서 돌아가는 것들 예시들이죠. 그렇죠. 그 그냥 인프라로 활용을 한 이 그렇죠. 개발자들. 그 애플이 LLM, 예. 라지 랭귀지 모델, 예. 대규모 언어 모델 이것도 이제 뭐 예를 들어서 GPT 같은 건데 예, 맞아요. 자체 모델을 갖고 있다고는 합니다. 많이들 갖고 있죠. 없는 회사가 더 적을 거예요. 아, 그래요? 그건. 그거를 이제 상업적으로 쓸 거냐 아니냐 문제인 거지. 되냐 안 되냐? 예. 애플은 패럿이라는 예. 대규모 언어 모델이 있다고 해요. 예, 이 패럿 보면은 이미지랑 글을 같이 넣으면은 그거를 글로 설명해 주는 그런 인공지능이에요. 지금 뭐 오픈 AI에서 다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이거 그렇죠. 예. 이제 그거의 크기가 얼마고 얼마나 빠르고 얼마나 정확하냐 문제인 거죠. 네네. 저희 이거 논문 자체가 나와 있긴 한데 패럿은 네. 거기에 나온 것만으로는 실사용에서 얼마나 돌아갈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허. 그 내용 자체는 좋아요. 되게 작고 빠르다고는 하는데 음. 이걸로 어디에 응용할 거냐 이런 거죠. 예를 들면 뭐 실시간 번역 이런 것도 되긴 할 거예요. 네. 근데 늦게 나오면 참신성은 좀 떨어지겠죠.
이런 고민을 해야 돼. 이미지를 놓고 예를 들어 이렇게 질문해. 이 이미지에서 뭐 사람이 어디 서 있어? 이렇게 물어보면 얘가 답을 할 거예요. 네. 지금 그거 챗GPT가 할 수 있죠. 네. 애플 그 아이폰 기기 안에서 이루어지면 어떤 가치가 더 있느냐. 그거는 앞에 말했던 그 삼성 지금 AI도 마찬가지긴 하죠. 혹시 제가 예. 애플 걸 잘 안 써가지고 모르겠는데, 지금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는 GPT 앱이 올라와 있잖아요. GPT 4.0 앱이. 그게 iOS에도 올라와 있나? 모르겠네, 저는. 근데 없을 이유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 OS로 막힐 것이 하나도 없어요. 아, 맞다. 되겠다. 아니, 근데, 그럼 이제 애플 입장에서 보면 이미 사람들은 GPT-4에다가 돈을 주고 그 앱을 사용을 하고 있고, 예. 다른 인공지능 앱 서비스들을 다 하고 있는데, 굳이 이게 iOS여서, 애플 폰이어서 장점이라든지, 예, 그런 거 이쪽으로 찾아야죠. 넘어야 되는 그 차별점이 없지 않을까요? 그 아까 말했던 삼성 AI도 비슷한 질문이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 질문은 이제 스마트폰 회사들이 AI 폰 만들 거야라고 했으니까 스스로 증명을 계속 해야죠. 폰에서 돌아가기 때문에 의미 있는 걸 보여주고 그거를 통해서 계속 개발자들 끌어오는 거죠. 자기들 생태계로. 뭐 예를 들어서 무선 이어폰이랑 예. 시계랑 뭐 연동이 돼서 실시간으로 내가 대화하는 걸 바로 폰으로 볼 수 예, 있다라거나, 그렇게 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뭐 PC나 예. 지금 초반에는 GPT도 이제 PC에서만 지원을 네. 했다고, 지금 이제 모바일에 되긴 네. 합니다만, 그런 것처럼 이 모바일 폰에서 보여줄 수 있는, 아니면 자기네 생태계에서만 할 수 있는 그 차별화를 확실히 어필을 해야겠네요. 예, 그렇죠. 예, 기본적으로 이런 온디바이스, 옛날 엣지라고 불렀는데 예. 이런 녀석들을 써야 되는 경우들이 있긴 해요. 아까 말한 것처럼 실시간으로 동영상의 설명을 찾는다 이런 거 예. 인터넷에 너무 많이 쓰죠. 그런 녀석들은 기기에서 되는 게 좋아요. 그리고 보안성이 있어야 될 경우, 혹은 반응 속도가 중요한 경우. 예. 예를 들면 사진을 놓자마자 정확하지 않아도 뭐 0.1초 만에 나와야 된다. 이러면 인터넷으로 하는 건 정답이 아니에요. 최소 0.2초는 걸릴 거니까 인터넷 갔다 오면. 네. 그런 녀석들을 계속 찾아서 보여줘야죠. 저는 실시간 번역이 그런 면에서는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아마 실시간 번역을 챗GPT 이런 걸로 하려고 하면요. 네. 대화가 얼마 이상 모이면 한 번에 이렇게 던지고 받고 해야 되는데 한 번씩 인터넷 왔다 갔다 하면 대답이 늦게 보이고 그럴 거예요. 네. 그런 게 이제 사용자 입장에서는 좀 껄쩍지근하잖아요. 예. 처음엔 잘 나오다 갑자기 안 나오는 거죠. 네네네. 그러다 갑자기 이만큼 글 나오고 하면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경우에 서버에서 돌아가는 챗GPT는 좀 긴 기사는 내가 요약을 하겠지만 실시간 번역에는 아주 좋은 놈은 아닌 거죠. 그럴 거면 이제 기기로 들어와야 되는 거죠. 그런 사용 예를 계속 찾아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반응 속도와 보안성 예. 측면에서. 반대로 제 이미지 한 장을 설명해 달라. 이 앞에 있는 컴퓨터 뭐야? 이렇게 물어봤는데 네. 이미지 한 장에서 설명을 물어보잖아요. 영상 아니고. 네. 그러면 챗GPT한테 묻는 게 훨씬 답이 잘 나올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여러 가지 뭐 검색을 통해서. 그러니까 왜냐하면 인공지능이 작으면요. 기능이 떨어지는 거죠. 쉽게 말하면. 네네네. 그러니까 삼성 스마트폰에 들어간 AI는 챗GPT보다는 그 지능이 낮다. 이거 좋은 표현은 아닌데 네. 그럴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미지에서 정말 내가 어떤 설명 듣고 싶은데 못 해줄 수도 있죠. 그 삼성 쪽의 AI는. 그런 경우면 또 챗GPT에 보내버리는 게 낫죠. 그래서 그냥 온 디바이스 딴에서 다 해결을 할 수 있는 거냐, 예. 통신을 이용을 해야 되는 거냐는 이제 선택에 따라서. 그러니까 양쪽에서 다 되는데 아하. 되긴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정확도가 서버 쪽이 좋은 경우가 훨씬 많죠. 네네. 왜냐하면 양이 서버는 많으니까. 빵빵하니까. 네. 그러니까 이런 온 디바이스 쪽에서 추구해야 되는 건 반응 속도나 혹은 그 데이터 통신의 양인 거예요. 약간 좀 막연했던 그 온 디바이스 AI에 대한 개념이 되게 명확해졌습니다. 정말로? 예. 까먹을 거죠, 그래도. 그래야 당연하죠. 똑같은 거 또 하죠. 예. 아니, 그래서 저도 잊을만 하면 이제 저희 영상 풀 버전으로 예. 다시 돌려보고 해요. 그러니까 저희도 저도 처음에 신기했는데 이해가 잘 안 갔는데, 왜 1시간 반, 지금 저희도 1시간 40분째 예. 녹화하고 있는데 거의 2시간 가까이 된 풀 버전이 왜 조회수가 더 높을까 보면은 사람들이 다시 보는 거야. 저장해 놓고 아, 보고 막 그래요? 이런 식으로. 큰일 났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또 풀 버전의 가치가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되게 우리 봤을 땐 앱이 뭘 필요로 하냐, 우리가 뭘 필요로 하냐, 여기서 출발하는 게 좋은 거예요. 예를 들면 누군가가 AI를 만드는데 이런 거 Y스트릿을 요약해주는 AI를 만들고 싶어요. 네. 혹은 Y스트릿이 아니고 그냥 영상을 이렇게 찍으면 그걸 요약을 하고 싶다고 해봐요. 네. 그거 근데 제가 챗GPT 같은 서버로 보내면은 동영상이 다 넘어가죠, 글로. 데이터 엄청 쓰죠. 그렇죠. 그러면은 엣지에서 해결하고 싶겠죠. 물론 엣지에서 디바이스. 그 엣지, 그러니까 온디바이스에서 해결하고 싶어요, 이런 네. 건. 동영상 실시간 처리 이런 것들이죠, 쉽게 말하면.
근데 그게 인공지능이 너무 작아서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물론. 그렇죠. 계속 그런 거를 이제 이렇게 녹화하면서 딱 그 구간에 맞는 걸 찾아가는 과정인 거죠. 야, 오늘 진짜 정인성 작가님 또 오랜만에 뵈가지고 정말 광범위한 이야기를 또 들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이제 기대가 됩니다. 정인성 작가님과 함께 또 예.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아유.